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줄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이 40% 넘게 줄었고 승용차와 반도체 제품의 수출 하락도 두드러졌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꺼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신의 트윗에 마스크를 쓴 사진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단했던 백악관 브리핑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서 투약자 1000여 명 모두에게서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를 두고 백신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한 가운데 미국과 독일의 제약사도 초기 임상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 최초의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세계 10번째 군 전용 위성으로 기존 민군 공용 통신 위성보다 정보 처리 기능 등이 크게 향상됐는데요.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 우리나라의 위성과 발사체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해봅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엄청난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 풍수해보험의 가입 기준과 특징은 무엇인지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들어온 외국인들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가짜 확인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입국 제한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음성 확인서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방역강화 대상국 대사관이 협의해 인정한 의료기관만 발급하게 돼 있지만 가짜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입국 제한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관련 사례가 나오는 추세를 보고 추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고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잠복기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다며 당분간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피서지마다 방역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인데요. 택시를 무료로 소독해주는 정류장이 생기는가 하면 피서객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살피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들이 도착하자 소독약을 뿌립니다. 이어 자주 만지는 손잡이와 핸들, 시트까지 구석구석 수건으로 닦습니다. 피서철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문을 연 이른바 클린 정류장입니다. 무료로 소독해주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소독 시간은 차 한 대에 10분가량. 소독을 마친 차에는 방역을 인증하는 스티커도 붙여줍니다. 휴가철 외부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 서로 차가 청결하면 서로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고 저희들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이 해수욕장 상공을 날아다니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살핍니다. 2m 이상 거리 두기를 안 지키거나 마스크를 안 쓴 피서객을 발견하면 곧바로 계도 방송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9대가 강릉 지역 해수욕장 15곳에 개장 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투입됩니다. 바닷가로 오면은 덥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끄고 또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여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달 가까이 휴관한 서울시 문화시설 66곳이 다시 문을 엽니다. 시설별 특성에 따라 사전 예약제, 입장인원 제한 등을 적용해 안전한 운영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 등 미술관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현장에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 순차적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은 대출 반납 서비스를 재개하며 돈이문 박물관 마을은 건물별로 관람객을 5명 이하로 제한하고 전시관 16개소를 엽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임상시험이 충남대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충남대 병원은 20일 임상 대상자 2명이 병원 내 임상시험센터에 입원했고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장희 교수팀은 석 달 동안 건강한 사람 32명을 대상으로 1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항체 치료제의 용량을 서서히 늘리면서 안정성과 면역원성 등을 관찰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가 임상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1단계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음 단계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서 이달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또다시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하반기 수출 반등의 기대감도 잠시, 무역 전망은 다시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이달 초 반등하며 회복 신호를 보였던 수출 실적이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모두 2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 가까이 줄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억 9천만 달러로 7.1%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이달 첫 열흘의 수출이 전년보다 1.7%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회복 기대감을 높였지만 더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수입은 13.7% 감소한 248억 달러로 1억 5천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과 승용차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1.6%, 14%씩 줄면서 부진했고 반도체 수출은 1.7%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선박과 컴퓨터 주변 기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라별로는 주요 국가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10일까지 실적이 잠깐 좋아지긴 했지만 20일 실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려운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도 코로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수출주기 좌우가 되겠지만 지금 낙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열흘 뒤 발표될 하반기 첫 한 달의 수출 실적을 통해 남은 올 한 해 우리 무역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일자리 2만 6천 개를 창출하고 고졸 신입 직원 비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본 전략을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공공기관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로 이미 지난해까지 만들어진 3만 4천 개를 빼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2만 6천 개를 더 만들 계획입니다. 또 공공기관 고졸인재 신규 채용 비율을 지난해 8.4%에서 2023년 10%까지 높이고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2022년까지 23% 이상으로 올립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베트남 특별 입국이 추진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00여 개 기업의 필수 인력과 주재원 가족 3,9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베트남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의 특별 입국입니다. 출장단은 베트남 도착 이후 2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상인은 이번 특별 입국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뿐 아니라 양국의 경제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돗물 유충 공포가 커지면서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나 생수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선 아직 이런 물품의 구매 열풍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유통업체들은 일단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장 보는 사람들 카트에 생수가 한두 상자씩 담겨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끊이질 않자 수돗물 걸러낸 정수기 물도 찝찝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좀 못 믿어서 부평구에 살거든요.
정수도 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모로 이제 쓰려고. 샤워기나 수도꼭지에 끼워 이물질 거르는 필터는 오픈한 지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앞에서 사가지고 달더라고. 하도 유충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집에서 좀 불안한가 봐요. 좀 찝찝하고 막 좀 깨름직하고 막 이래가지고.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편의점들도 최근 생수 주문이 부쩍 늘어 발주를 2배 늘렸습니다. 뉴스가 난 이후로 저희 한 배 반에서 2배 정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날이 있었고, 저희가 물량을 다 대지를 못해서 다음날 발주를 2배 정도 더 넣어야 되는. 유충 공포가 커지면서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필터나 생수 구매가 확 늘었습니다. 마트에선 인천 지역 점포들의 샤워 수도용품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 지역도 67% 증가했습니다. 생수 매출 역시 전국적으로 20% 오른 가운데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30에서 60%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직 뚜렷한 구매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모두 유충 발견 신고가 있었던 중구를 포함해 서울이나 다른 지역 구매 동향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사태 확산에 대비해 물량 확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마트에선 생수는 20-30%, 필터 관련 물량을 2배 풀고 다양한 필터 신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트뿐 아니라 서울 지역 일부 편의점 점포들도 생수 발주량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업계가 수도권 본격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후추 등 향신료 제품 10개 중 7개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되는 후추와 계피 등 분말 향신료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이 1kg당 10mg인데 문제 제품들에선 최소 16mg,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180mg이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향신료의 열매나 씨 등을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가는 과정에서 롤밀이나 칼날 등이 마찰하면서 쇳가루가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날짜를 조작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이런 화장품을 수출해 왔는데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유통업체 창고. 온갖 종류의 화장품이 100만 개 남짓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기한이 한두 달 남았거나 이미 지난 재고 상품들입니다. 유통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3년 동안 이렇게 폐기를 앞둔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여 사용기한을 조작한 뒤 되팔았습니다. 시가로는 51억 원어치나 됩니다. A씨는 수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너시 하나, 우쿨 하나, 근데 수출 많이 가져가는데 내가 그냥 너시 하나 바꿔달라고 해갖고 일부 좀 낯가려 지운 게 있지. 내수에 파는 거 하나도 없이.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히자 사용기한이 조작된 화장품 30만 개 가운데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재고품을 팔아넘긴 화장품 제조업체는 40여 곳에 이르는데 폐기 비용이 아까워 암암리에 먼저 거래를 제한한 곳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크게 나온 걸 줘요. 그러면 다 팔 수 있냐 그러면 수출업자한테 오라 그러면은 온다 그래요.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이에 대해 제조업체들은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위로 거래된 건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회계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본사 쪽에서는.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팔았다 해도 제조업체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사용기한을 직접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가 제한하는 건 아니니까 그 위법한 행위 자체가 그렇지 뭐 업자를 가려서 뭐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직 유통되지 않은 재고품 10만 개를 압수한 경찰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재고품 수량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력 기록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에 등록된 집이나 회사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가 문을 닫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사들은 그동안 신용정보원과 함께 무료로 제공해오던 금융주소 서비스가 다음 달 3일 종료된다고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사는 고객들에게 7월 31일이나 8월 2일까지 주소를 이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하는 개별 금융회사에 직접 각각 주소 변경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주소 한 번에는 금융사 한 곳에만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우리나라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이 발사됐는데요. 오늘은 이 위성이 정확히 어떤 위성이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이 아나시스 2호인데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 네. 그 육해공군 위성 정보 시스템의 그 영어 단어에 머리 글자를 모은 단어더라고요. 네. 자, 일단 이 아나시스 2호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려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 군사와 관련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 아나시스 2호를 통해 군사 관련 정보 처리 속도를 2배 정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전파 방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한층 강화하고 통신 가능 거리를 반경 6km 이내로 대폭 향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군사 관련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용도로 무궁화 5호를 사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 무궁화 5호는 군 전용이 아닌 민간 업체와 함께 쓰는 위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한계가 지적됐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전파 교란 등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군 전용 위성이 생긴 만큼 그런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군을 위한 별도의 위성이 아니라 민간 위성의 일종의 조그만 모듈로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처리 용량이라든가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미 거의 10여 년 전 기술을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기술적 발전을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전용 위성이 띄워지게 되면은 일단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통신할 수 있는 채널들이 더 늘어납니다. 먼 지역에서 확보를 한 어떤 정찰 영상이라든가 혹은 동영상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전쟁에서는 결국은 이 데이터를 얼만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지휘 통제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통신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대 전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첫 군사 전용 통신 위성이 갖는 의미를 들어봤는데 이 아나시스 2호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의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받은 그런 통신 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절충 교육이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위성을 발사할 때 모습을 보니까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의 로켓을 활용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나시스 2호를 우주로 쏘아 올린 주인공이 바로 이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 사용된 팰컨 9 로켓의 일단 추진체는 얼마 전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기업 최초로 발사한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발사할 때 사용한 겁니다. 네. 이 추진체는 크루 드래건을 국주 우주정거장에 보내기 위해 발사된 후에 대서양에서 회수돼서 재사용을 위한 준비를 거쳐서 불과 51일 만에 이번 아나시스 2호 발사 때 재사용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는 발사 45분 뒤 대서양 해상에 대기하고 있던 2대의 선박에 장착한 그물로 이 로켓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페어링을 집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즉, 이 페어링이 바다에 빠지기 전에 공중에서 초단시간 만에 회수에 성공한 겁니다. 이번에 성공한 이 공중 회수 방식의 경우 부품 부식 위험을 없애주고 또 회수에 따른 비용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점점 진화하고 있는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은 스페이스X가 오랜 시간 공들인 기술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기술은 이 민간 우주 개발 시대에 발맞춰서 로켓 발사 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 기술을 통해 로켓 발사 비용의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덧붙여서 또 이번에 발사 때 사용한 추진체 역시 다음번 발사에 재사용하기 위해서 회수가 됐습니다. 예. 이 로켓의 그 재사용하는 기술, 스페이스X가 보여준 이 기술력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런 위성을 발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우리만의 로켓이 없으니까 항상 다른 나라의 어떤 일정이나 뭐 어떤 기술 같은 것을 항상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주 개발과 관련해서 항상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 로켓이 있어야 된다, 발사체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발사체는 우주로 가는 유일한 수단이자 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현재 우리나라는 이 내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우주 개발 사업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발사체를 확보를 못한다면 이제 우주 개발이라는 게 좀 공허한 그런 구호로 이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년에는 누리호 발사가 예정돼 있고 그게 이제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의 위성을 우리 영토에서 올릴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또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우리만이 가진 특화된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는데요.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우리가 가진 장점을 발사체 기술에 접목해서 다른 나라가 개발한 발사체와는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우주 분야에 있어서 후발주자로 꼽히기 때문에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주 개발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앞으로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내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지가 된 플로리다주가 감염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헌혈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백악관 대응에 불만과 불신 여론이 고조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입니다. 헌혈을 요청하는 안내판과 함께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6일 연속 10,0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다급해진 주정부가 항체 확보를 위해 헌혈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There is another way that you can help, and that is for those who have been infected with COVID-19 and developed the antibodies for the disease to donate your blood. 트럼프 대통령의 천병 역할을 하며 감염 확산을 방치한 주지사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감염자는 3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백악관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But we have had this big flare-up in Florida, Texas, a couple of other places. So I think what we're going to do is I'll get involved and we'll start doing briefings. 지난 4월 말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이번에는 살균제 인체 주입 등 비과학적인 언급이나 야당 소속 주지사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브리핑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옥스퍼드대의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에 투약한 1,000여 명 모두 항체가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 연내 백신 개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스퍼드대가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전원 면역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약자 90%는 백신 1회 투약으로 나머지는 2회 투약으로 중성화 항체가 형성돼 사실상 100% 항체 생성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막는 항체와 함께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 형성도 확인됐습니다. 백신 투약 후 흔히 나타나는 열과 두통 외에 심각한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mean, I think very encouraging results today that are just published in the Lancet, and that what they show i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on the path for development of the vaccine. 영국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반겼습니다. But it is good to see more data and more products moving into this very important phase of vaccine discovery. 옥스퍼드대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는 영국에서 10,000명, 미국 30,000명, 브라질 5,000명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옥스퍼드대 백신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모더나보다 앞서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해 이르면 올가을 출시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임상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독일에서 지원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두 차례 백신을 투약한 접종군에서 코로나19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와 고도의 T세포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에서 진행한 첫 번째 초기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피실험자들 일부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백신의 효험을 증명하기 위해 이달 말 최대 3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도 2차 임상시험에서 인체의 면역 반응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군사의학연구원 천웨이 원사가 주도한 이번 시험에서 면역 반응 유도 능력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또 이번 시험 결과는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서 중요한 진전이지만 추가로 시험이 더 필요하다며 현재 3단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연구진의 이번 연구 결과가 영국의 의학 잡지 랜싯에 게재됐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약 250여 종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고 이 중 17종에 대해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일본 내 사망자의 79%가 70대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전국의 지자체 등이 발표한 사망자 정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고령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내 사망자 1,001명을 나이별로 살펴보면 80대가 35%인 353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26%, 90대 이상이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30대 이하는 5명에 불과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자가 587명, 여자가 347명이었으며 67명은 성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하는 전 세계 원주민 사회가 코로나19 위협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방역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0일 화상 브리핑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 예로 지난 6일 이후 미주 대륙에서만 7만 명 이상의 원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국에 필요한 모든 방역 조처를 해야 하며 특히 감염자 추적이 바이러스 차단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도, 즉 pH에 무관하게 안정성이 우수한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김건태, 곽상규, 백종범 교수팀은 산성과 염기성, 중성 용액 모두에서 잘 작동하는 루테늄 기반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두루 쓰이던 백금 촉매는 효율은 높지만 염기성 용액에서는 쉽게 부식돼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촉매는 물 전기분해 실험에서 산도에 무관하게 1,500시간 동안 작동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나노에너지에 실렸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2100년에는 북극곰이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BBC 뉴스는 현지 시간 20일 기후변화 여파로 바다 얼음이 줄면서 북극곰의 개체수도 감소해 이런 속도라면 이번 세기 말에는 북극곰이 멸종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진은 바다 얼음이 줄면 북극곰이 먹잇감을 찾아 더 먼 거리를 헤매거나 해안가까지 나가야 하며 결국은 식량 부족으로 새끼도 기를 수 없어 종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51일 만에 재발사 로켓을 쏘는 데 성공해 로켓 재활용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지난 5월 민간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 발사에 사용했던 패컨9 로켓을 재활용해 20일 한국군 통신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스페이스X는 지난 1995년 나사의 우주왕복선 아틀란티스호가 세웠던 최단기 재발사 기록을 3일 단축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심전도와 혈압 등을 비대면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의료기기 품목 인증을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통신연구원과 의료기기 중소기업이 공동 개발한 감염병 환자 비대면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한국의료기안전정보원의 의료기기 2등급 품목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의료진이 비대면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한 감염병 환자의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어 의료진의 2차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문을 닫았던 국립과천과학관과 어린이과학관이 22일부터 문을 다시 엽니다. 다만 거리두기 환경 조성을 위해 하루 최대 관람객을 국립과천과학관은 2,000여 명, 국립어린이과학관은 400여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두 과학관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개관하고 이후 유료 개관으로 전환합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데요. 이런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가뜩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잡히질 않고 있는데 최근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는 물난리가 나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난주였죠. 중국의 그 장만선이 영향을 지난주서부터 계속 지금 중국은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거의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이상 지금 폭우가 계속되면서 1961년 이후 59년 만에 뭐 가장 많은 비가 지금 쏟아졌다고 합니다. 예. 거의 4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예. 어제 보도에서는 댐 2개를 갖다 폭파했다는 보도도 나왔죠. 일본 규슈 지역에서도 일주일 넘게 내린 폭우로 집과 건물은 침수되거나 파손되었고요. 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제주와 경상 지역에 많은 비와 또 강한 바람이 집중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일단 수요일엔 모레 다시 북상해서 금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를 뿌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뒤숭숭한데 이렇게 동아시아에 비까지 많이 오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건가요? 일단 뭐 장마전선은 우리나라 남쪽에서 발생하는 북태평양 기단의 따뜻한 공기와 오츠쿠 기단으로 대표되는 차가운 공기 한반도에서 만나서 이 남북 기단의 힘겨력에 따라 장마전선에 오르내리는 동안에 동아시 지역에 아주 많은 비를 뿌립니다. 예. 그래서 흔히 장마전선이라고 부르고 정식 명칭은 정체전선이죠. 북태평양 기단의 힘이 우세해지는 한여름이 되면 북쪽으로 이 정체전선이 완전히 밀려 올라가면서 장마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이 장마전선이 이제 위도상으로 북위 한 33도 정도의 가장 강한 그 장마 정체전선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제주도가 북위 33도거든요. 제주도가 걸리고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예. 되고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중국의 남부 지역, 예. 또 일본의 남부 지역이 다 그쪽에 주 강수대가 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고 그 북쪽으로는 현재는 뭐 비가 그렇게 안 오는 건 아니죠. 않고요. 장마전 영향으로 약간 올라올 때는 예. 내리지만 그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못하는 것이죠. 네, 일단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장마전선의 북상을 막으면서 장마가 길어지고 중국과 일본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는 건데 자, 지금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재산이나 인명피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풍수해보험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단 뭐 풍수해보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주택이라든가 뭐 온실에 대해서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또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런 재해 등을 보상하는 것이죠.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성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3월에 처음으로 세보험법이 제정 공보되었고요. 2007년 3월에 우리나라 31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어요. 그리고 2008년 4월 전국에서 이 보험이 전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통계를 보면 매년 3,500억 원 이상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복구 비용을 보면 이보다 거의 2~3배 이상이 많아요. 그래서 국민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 좀 더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풍수해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뭐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의 경우에는 기둥이라든가 벽체, 지붕 등의 파손, 또 침수도 보상을 받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거든요. 그러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는 물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러니까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농업 또 임업용 온실,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의 골조 피해라든가, 그러니까 구부러진다든가 꺾인다든가 주저앉는다든가 혹은 떠내려간다든가 이런 모든 것 등이 다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단 풍수해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재난보험에 가입해서 보장 금액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중복 보상은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가나 공장은 물론이고요. 아파트나 주택에 새 들어 사는 분들까지도 풍수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자, 그럼 풍수해보험에 든 후에 기상재해를 입으면 보상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뭐 태풍이라든가 홍수로 입은 그런 재난이 발생을 하면 정부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소 복구비죠. 재난지원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정액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면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정액의 최소 복구비가 많지 않은 전파 및 반파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는 정부로부터 9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반면에 만일 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는 4,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배나 더 많이 받네요. 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서 가입할 경우 더 유리해집니다. 소상공인의 상가라든가 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서 연간 26,000원만 내면 굉장히 저렴하죠. 이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상가라든가 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였고요. 또 가입 대상 목적물의 집기, 비품 보험을 명시를 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 최소 보상 금액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2배를 올렸고요. 주택 세를 사는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볼 경우에도 침수 높이에 따라서 차등, 그러니까 1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보상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소유자와 같은 400만 원 이상을 같이 보상토록
개선을 했습니다. 예.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한 제도네요. 이 그러네요. 부담은 적고 또 보상은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이 풍수해를 겪을 어떤 위험이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제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 보면요. 2017년 7월 18일 청주 지역의 폭우로 수명의 사망자 또 700여 가구의 침수 피해가 났었죠. 예. 이때 주택 및 비닐하우스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던 149건이 있었는데 약 6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당시 주택이 전파된 사례를 보면은 풍수해보험 미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900만 원보다 8배가 많은 7,2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또 강원도에서는 2019년에 2만 5천여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태풍이나 강풍 등 814건의 피해에 대해서 21억 원의 보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상가의 경우 태풍의 미탁이 피해를 굉장히 크게 줬는데 당시 2,500만 원의 보상을 받아서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봤는데 이게 사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재해는 더 빈번히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부담이 적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셔서 정말 만일의 보험에 재난에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에도 초강력 태풍이 예고가 돼 있던데요. 좀 우려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군 최초의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군과 민간이 함께 쓰는 기존의 무궁화 5호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빠르고 도청과 전파 방해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군 전용 위성을 확보한 세계 10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첨단 기술의 갑축장인 우주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